자, 얘들아, 우리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영상 갈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영상은 우리 10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영상, 이제 세 개만 더 들으면 되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할게요. 알겠죠?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36번부터 갑시다. 36번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자, 우리 순서 문제 풀 때에는 이거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접속사랑 대명사. 지금 1교시라 선생님도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빨리 또 찍어야 너희 영상 업로드 해주니까 1교시로. 자, 어쨌든 접속사랑 대명사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이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박스부터 갑시다. Initially, the catchphrase less is more had a simple meaning. Initially가 무슨 뜻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catchphrase는 이런 그냥 어구죠. 자, 어구, less is more. 이게 뭐야? 덜 있는 게 더 좋다. 뭐 less is more. 이거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catchphrase가 단순히 그냥 간단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글의 순서 갈 때 A가 사실 처음인 경우는 평가원, 그러니까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는 선생님은 본 적은 없어. 뭐 3월이나 이럴 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냥 우리가 B, C부터 보잖아요. 자, B부터 한번 볼게요. First mentione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에는 이 주어, it was 또는 is죠. it is 이렇게 갈게요. First it is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지금 it은요,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인 것 같아. less is more를 바로 it으로 받아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 less is more라는 표현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안드레 델 사르토라는 그 시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이 표현은 뭐를 제시해주냐? Everything simple is better and more beautiful than the complex and tangled 입니다. 자, 이 뒤에서 꾸며주죠. 그러니까 간단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단한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거든 간단한 게 더 낫고 더 아름다워. 뭐보다? The complex and tangled인데요.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뭐 the rich 하면은 부자인 사람들. 근데 꼭 사람들로 해석 안 하고 뭐뭐인 것들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컴플렉스는 복잡한 것들. 그리고 탱글드 이거 혹시 단어도 나는 사람? 그치 얽혀있는.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야. 그러니까 더 탱글드도 얽혀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똑같이 복잡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더 낫고 더 아름답다라는 거를 제시해준다. 이거는 그냥 less is more 말 자체에서 느껴지잖아. 덜 있는 게 더 좋다. 자, 근데 요새는 이 phrase가 heard often, 자주 들린다. 근데 너무 자주 들린대. too often.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캐치를 해야 돼. 너무 자주 들려. 약간 좀 느낌이 어때? 좀 부정적이야. 너무 남발이 돼. 이 말이야. 너무 남발이 되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금 박스 다음에 바로 B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less is more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게 바로 여기 it으로 받아줬어요. 즉 대명사. 이렇게 it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 앞에 한번 언급이 되어야만 it으로 받아주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 B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A.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Many of their buttons이라고 되어 있어. 자, there의 별표. 자, 많은 그들의 버튼들이. 근데 그럼 이 there라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 there가 앞에 나와 있어줘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 B 읽었는데 B에서 뭔가 이 버튼을 가질 만한 어떤 것들의 얘기가 나왔니? 아니야. 그러니까 B 다음에 바로 A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C 먼저 갈게요. But it's important, 이 가짜 주어네, to recognize that. 자, 데디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디아가 뭔데요?
the way of thinking.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대시 나오는데 이 대신요, 이 way of thinking을 꾸며주죠. 자, 생각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말들 뒤에 놓여있는 생각의 방식. 그러면 이 말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방금 요거죠? Less is more. 이 말들 뒤에 놓여있는 생각의 방식이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라는 거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로부터 특정 습관을 extinguish, 소멸시킨다는 건 그 특정 습관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but이 왔어, but, 접속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B랑 연결을 한다고 봤을 때 B 마지막의 부분은 이 말이 너무 남발이 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좀 남발되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났죠. 자, 근데 but으로 이어지면서 자, 그런데 이 대디아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되긴 하지만 얘가 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어. 그 역할이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정 습관을 없애버렸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B 다음에 C가 오는 게 괜찮네. but으로 연결되는 게 괜찮네. 괜찮아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think about the heavy, massive radio receiver. 아주 크고 massive는 뭐예요? 무거운, 그죠? 거대한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생각해보래. That exists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라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되게 무겁고 거대한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라디오 수신기를 썼던 세대는 아니어서 이거 사진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거는 보여줄게요. 자, 그럼 지금 예시로 라디오 수신기가 나왔고요. 우리 A의 그럼 첫 문장에 대열 버튼에 방금 대여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라디오 수신기죠. 이 라디오 수신기의 버튼 중에 많은 그런 버튼들이 became viewed. 이렇게 봐졌다는 거야. 뭐로 봐졌어? extra. extra가 뭐야? 여분의, 추가적인. 그럼 여기서 뭐야? 이거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이거 있으나 마나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removed. 제거가 됐다. 그러니까 버튼이 제거됐다. 사라지게 됐어요. and, 요렇게 걸리죠? with its reduction. 각각의 감소와 함께. 각각의 감소와 함께는 뭐야? 이 버튼이 매번 사라질 때마다 그 말이죠. 이 매번 사라질 때마다 이 장비는 방금 라디오 수신기였죠? 라디오 수신기가 마침내 developed into 뭐로 발전을 했어요? 내 포켓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라디오 수신기가 뭐 핸드폰하고 완전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도 요새는 뭐 팟캐스트 이런 라디오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비유를 했더라고요. 자, 그럼 핸드폰을 봤을 때 scale of the object니까 스케일이 뭐야? 규모, 크기. 이 물건의 크기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라디오 수신기는 좀 한 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작아졌고 the functions of the buttons. 원래 라디오 수신기에 있던 버튼의 기능들이 got lost 됐다는 거는 없어지게 됐다는 거지. In the three dot menu. 이건 좀 이따 보여줄게요. 우리 핸드폰에 dot 3개. 이게 뭐야? 핸드폰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누르면 뭐지? 설정 아니에요? 이거 보통 설정 기능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 캡처한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multi-layered folder, our phone. 우리 핸드폰에 이제 그 어플 같은 거 보려고 하면은 그게 다 폴더 안에 레이어드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생님 화면 캡처를 한 건데 얘는 이제 원래 라디오 수신기가 이렇게 생겼었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버튼이 진짜 무지하게 많죠. 버튼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지금 방금 말한 three dot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 카톡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 이거 설정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핸드폰 딱 어플 키면은 요렇게
요렇게 멀티 레이어드해서 폴더가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버튼들의 기능들이 얘네들로 다 들어가게 됐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좀 더 less is more, 좀 더 심플한 게 더 낫게 된 사례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순서 찾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두 번째 글 38번 가는데 이거는 이제 1, 2, 3, 4, 5번 중에 문장 삽입하는 문제죠. 일어나. 자, 문장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박스를 위에 안 가져왔어. 그 이유는 뭐냐? 문제를 풀기 전에 박스를 읽어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박스 읽어봤자 이 첫 문장 시작되는 데를 읽으면 그 박스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그 박스 문장 읽는 게 그래도 한 2, 30초 걸리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그냥 여기 글부터 읽어. 그리고 답은 3, 4, 5 중에 있어요. 1번, 2번이 답인 경우도 3월이나 10월 모의고사에 있는데 수능이나 6구에는 없어. 그러니까 3, 4, 5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 그때 박스를 가서 보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As Kun proposed. 이제 쿤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듯이 Our propositions about the world are embedded within paradigms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proposition 의미를 아마 그 각주로 줬을 거야. proposition 의미가 뭐니? 안 써 있어요? 그럼 이 proposition 의미가 뭐니? 명제.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수학 같은데, 세상에 대한 명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럴 것이다, 세상은 저럴 것이다, 세상은 이래, 세상은 저래 라는 게 그냥 명제죠. 이 세상에 대한 명제가 패러다임 안에 인베드 되어 있어. 인베드 무슨 말이야? 내재되어 있어요. 패러다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 자, 근데 이 패러다임이 뭔지 지금 이렇게 동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roughly라는 거는 뭐 거칠게라는 뜻도 있지만 대략이야, 대략. 여기서는 대략. 자,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자, 뭐가 모여 있냐? 상호 연결된 특정 이론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헌신이거든. 근데 얘들아, 한국말로 특정 이론에 대한 헌신이 무슨 말일까? 그 이론을 굉장히 신봉한다는 거야. 그 이론을 믿는다는 거야. 신봉. 그러면 특정 이론에 대한 그 상호 연결된 신봉이 모여 있는 거. 이게 패러다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천동설과 지동설, 이거를 이제 그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린 지동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천동설의 시대에서는 그 천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뭐 과학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신념들, 신봉하는 것들이 모여서 천동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특정 이론을 막 신봉하는 게 모여 있는 거야. 자, 또 이거는 뭐랑도 같냐면요. 지금 이게 다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기도 하고요. 또 패러다임은 이거기도 하고요. 또 이거기도 해요. 자, 또 패러다임 뭡니까? Conception of a subject matter. 뭐 그냥 별로 의미는 없는데 구상이에요. 뭐를 생각해내는 거야. 어떤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문제, 주제 문제에 대한 구상. 아니면 methodological이라는 거는 방법론적 관행. 사실 한국말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냥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래서 when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undertake이 무슨 뜻이야? 착수하다. 우리 지금 다음 주 모의고사 단어 시험 공부 잘하고 있죠? 그쵸? 과학자들이 연구에 착수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즉 앞에 있는 연구에 착수합니다를 받아주는 거죠. 그들은 연구에 착수를 하는데 특정한 패러다임 그 안에부터 연구를 착수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천동설 시대야. 천동설 시대 과학자들은
어떤 이제 그런 뭐 천문학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천동설을 깔고 이거를 이제 전제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그 특정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연구에 착수를 한다. 괜찮아요? 오케이. Even the most exacting measurements. exacting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엄격한, 아주 까다로운.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정확한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선 아주 정확한, 너무 정밀한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정밀한 측정이죠, measurement. 가장 정밀한 측정도 are only sensible. 센서블 할 수 있다. 거기에서만 센서블 한다는 거야. 센서블이 뭔데? 아니죠. 여기선 센서블. 센스 할 수 있다. 한국말 뭐야 이거? 센서블. 그래서 가장 exacting이 방금 무슨 뜻이었죠? 가장 정확한 측정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패러다임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내에서만 아무리 정확한 측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확한 측정이라고 해도 그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 내에서만 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look into a microscope이죠? microscope이 뭔데? 그러면 look into a microscope이라는 거는 현미경을 내가 보는 거지. 현미경을 보는 것이 tells you nothing.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어요. unless 무슨 뜻인데? 뭐뭐 하지 않으면 you are already informed예요. 자, 수동태입니다. 너가 이미 알고 있어. 그쵸? 이미 내가 그 정보를 받았어. 뭐에 대해서? 그 기계의 성질이죠. 네이처는 여기서. 특성. 그럼 여기서 그 기계는 뭡니까? 마이크로스코프이죠. 내가 이 현미경의 성질에 대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현미경을 보는 것이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걸려요.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and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informed about에 걸리죠? 내가 일단 이 현미경의 성질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또 뭐에 대해서? about 다음에.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네가 보려고 supposed,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informed 되지 않으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현미경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우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 현미경을 봐. 근데 일단 현미경의 특성, 즉 현미경의 사용 방법.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몰라. 그러면 현미경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얘들아,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돼. 엎드려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엎드려 있으면 안 돼. 피곤한 건 알겠지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나는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 분열을 보고 싶어. 근데 이 세포 분열을 보겠다는 걸 내가 모르면 그냥 그 현미경을 보면 얼룩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얼룩이지?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얘들아,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장 갈게요. 방금 이거 이해돼? 현미경 사용 방법과 세포 분열을 볼 거라는 거를 내가 모르고 현미경을 봐. 그러면 현미경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4번 뒤에 오히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를 언제 쓰냐면 앞에 내용이 자, 이거는 아니야. 오히려 rather 이거야. 이럴 때 우리 그 말 쓰지 않아?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쓸 때 rather를 쓰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앞에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 그리고 뒤에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정해주는 느낌이야. 정정. 그게 rather죠. 자, 근데 지금 우리 4번 앞에 내용 보세요. 4번 앞에 내용은 이거거든? 이거 두 개 모르면 현미경 봐도 의미 없어. 근데 오히려 그것은 horizontal shift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horizontal.
수평적인 이동이야. 자, 이동이니까 뭐로부터 이동하는 거야?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예요. 자, from to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요건 뭐야? 첫 번째, one way of seeing the world. 세상을 보는 한 가지 방식으로부터 다른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의 수평적 이동이야. 뭔가 이 현미경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4번 뒤로 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박스를 가보는 거예요. 자, 박스 가볼게요. 그래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까지가 주어져. 우리가 과학에서 주요한 progress,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발전이다. 주요한 발전. 엄청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not a movement. 움직임이 아니야. from. 여기도 to죠. 덜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움직임이 아니야. 낫의 별표. 아니야. 자, 선생님 방금 말했죠. rather는 앞에 내용에서 아니야. 자, 오히려 이거야. 이렇게 rather를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럼 봐봐. 이 말이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과학에서 중요한 발전은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얘는 어떤 변화냐면 수평적인 변화래. 그래서 어떤 수평적인 변화야? 하나의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다른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변한 거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박스는 우리가 수평적 시프트랑 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수평적 말고 수직적이죠. 이거는 좀 vertical한 거지. vertical shift. vertical이 수직적인이거든요. 자, 왜 vertical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vertical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덜 정확해. 여기가 더 정확해. 덜 정확한 데서 더 정확한 데로 나아가는 게 vertical한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맞대 아니래. 패러다임 변화가. 이게 아니고 수평적인 변화라고. 여기에서 이거는 세상을 요렇게 봐. 근데 이거는 세상을 요렇게 봐. 이 변화라고요. 이렇게 수평적 변화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갈게요. 쿤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사람이잖아요? The scientist with a new paradigm sees differently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자, 이거는 지금 쿤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갈게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는 다르게 본대. 자, 뭐랑은 다르게 봐? 방식이랑은 다르게 봐. 근데 여기 대시 생략이 됐겠죠? 어떤 방식? 그가 그 전에 봤던 방식.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 봤던 방식하고는 그냥 다르게 볼 뿐이야. 이 방식이 좀 더 덜 정확하고 더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방식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글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우리 이제 글의 내용은 우리가 학습지 풀이하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마지막 40번 갑시다. 지금 학습지 다 폈어요? 오케이, 갑시다. 이거는 이제 요약하는 글이죠. 사실 요약하는 문제는 좀 쉬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40번 전에 막 빈칸부터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을 하고 와서 얘가 좀 쉬운 축에 속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모의고사 풀기 전에도 앞에 이렇게 갔다가 빈칸을 만나면 다시 맨 뒤에부터 풀으라고 했죠. 왜냐면 여기가 좀 쉬운 문제여서.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게요. Parenting experts입니다. parenting이 무슨 말일까? 육아죠, 육아. 뭐 보육. expert는 누구예요? 육아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Children need to learn independence and resilience. 자, 아이들이 배울 필요가 있대. independence가 뭔데요? 독립성, 그치? 혼자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resilience는 뭐야? 회복성,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뭔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좀 멘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독립성과 멘탈이 강한 거를 배울 필요가 있어.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Cities and suburbs. 도시랑 suburb는 교외.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지역들이 safe work를 제공하지 않는다. safe work가 뭐야? 안전한 도보죠, 도보. 그리고 bike route to school. 학교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를, 그러니까 안전한 도보랑 자전거 도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적으로 가려면은 내가 학교도 혼자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most kick teenagers out on the weekends 이런 데들이 있나 봐. 그냥 우리 이제 롯데몰 같은데 10대들을 쫓아낸대요. out, kick out. 언제는? 주말에는 너네 시끄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쫓아내버린다는 거야. 우리 롯데몰은 그러진 않죠? 롯데몰은 10대들의 놀이터더라고요. 많이들 롯데몰에 있던데. 자, 근데 어떤 곳은 이런가 봐. 자, 그리고 free time disappears. 자유시간이 사라집니다. 자, under, 어떤 아래에, 어떤 조건 하에. spreadsheet of activities. 자, 이제 요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야. 우리 스프레드시트가 뭐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의 그 스프레드시트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야. 해야 할 일의 리스트. 그래서 우리 10대 친구들이 해야 할 그 활동들의 리스트 하에 자유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야. 자, 우리 이건 특히나 우리 한국 학생들 학원을 뭐 막 일주일에 막 3, 4일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프레드시트가 너무 가득 차 있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는 국어학원, 몇 시부터 몇 시는 수학학원, 몇 시부터 몇 시는 영어학원. 이러니까 프리타임 자체가 사라져. 그러니까 너희가 프리타임이 있어 봐야 내가 내 자유시간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지 독립성도 생기고 내가 좀 다양한 일을 경험해봐야 어려운 일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멘탈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ll of those must죠. must에 s가 붙었네. 얘는요. 해야 할 일들이라는 명사예요. 방금 있던 요거야. A spreadsheet of activities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활동들의 해야 할 리스트, 이거를 즉 모든 이러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모든 이런 해야 할 일들이 take, 여기서는 든다는 거야. 들다. 어떤 뭐 돈이나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모님의 시간이나 돈이 든다는 거야. to navigate. 여기서 navigate는 원래는 우리가 navigation, 그쵸? 어떤 길을 가는 거, 길을 찾아가는 걸 navigate라고 하는데 헤쳐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must가 여기 뒤에 있던 애야. 그러니까 이런 해야 할 일들을 헤쳐나가려면 부모님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예시로 너희들이 학원을 일단 보내려면 돈이 들죠? 그치? 근데 학원만 보내놓고 끝이야? 좀 학원이 만약에 멀리 있어.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라이딩 해줘야지. 그럼 부모님 시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부모님도 힘들어. Because the child can't do it on their own. 혼자서는 못하잖아. 혼자서 학원비 어떻게 될 거야? 혼자서 내가 멀리 있는 학원, 뭐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그럼 라이딩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as Darby Saxby라는 clinical psychologist, 뭐 임상 심리학자, 그냥 이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심리학자가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썼던 것처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따옴표로 나오네요. Underparenting requires structural change라고 되어 있어. 자, underparenting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parenting이란 단어 봤어요. parenting 무슨 뜻이었죠? 육아죠, 육아. 근데 underparenting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under가 뭐뭐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덜 한다라는 뜻도 있어. 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derestimate.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있나? underestimate. estimate는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과소평가하는 거야. underestimate. 그러니까 좀 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underparenting은 육아를 좀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한국의 약간 유별난 엄마들처럼 하지 말고 애들에게 좀 자유도 주고 독립적으로 애들을 육아하는 거를 underparenting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들에게 자유를 좀 더 주고 독립성을 주는 것도 underparenting인데 좀 애들을 너무 방임하는 것도 underparenting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쵸? 자, 이렇게 애들을 좀 덜 육아하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underparenting을 부모 입장에서도 하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대. 자, unlike most political experts. 자, 누구랑은 달리 대부분의 정치 엑스퍼트 뭐였죠?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단지 이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economic policy는 무슨 정책이에요? 경제적인 정책. 예를 들면 family leave라는 거는 이 가족 육아 관련돼서 휴가야, 휴가. 육아 관련돼서. 우리 흔히 이제 육아휴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려면 육아휴직 줘야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 요렇게야. 여기가 여기로 가야 돼. 정부에서 지원되는 애들 케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에듀페이인가? 뭐 그런 거 10대들 막 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을 좀 덜 육아하려면,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를 보장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질적인 physical structure, 물리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설적인 게 필요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애들이 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변화는요, 요구되는 변화예요. populate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them은 앞에 있는 physical structure를 받아주고요. populate가 여기서 무슨 뜻이니? 아는 사람. 가득 채우다. 우리 다음 주에 모의고사 영어 단어 시험이죠? 그쵸? 즉, 방금 말한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10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득 채우는데 요구되는 문화적인 변화 또한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10대를 위한 공간을 세웠어.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아니 10대가 저런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공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10대들도 이런 공간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자, 우리는 build back our tolerance. tolerance가 뭐래요? 관용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 그 공공장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이 관용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지. 애들이 놀 데가 어딨어. 이런 데 와서 놀아야지. 이런 관용.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걸리죠. We need to build. 관용을 기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need to create. 또 만들 필요가 있어. 뭘 만들어? 안전한 환경. 자, 근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덜 supervised, 감독받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덜 감독받는다고 표현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어떤 양육이 나왔죠? 덜 감독받는다. under parenting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덜 양육을 하는 거야. 덜 감독을 좀 하는 거야.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글 주제를 찾아볼 건데 일단 보기 가기 전에 이글 내용이 뭐야? 10대들이 뭐를 기르려면? 독립성, 그리고 아까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기르려면 애들한테 무슨 돈 주고 엄마 아빠가 육아 휴직 쓰고 이것보다 뭐가 필요하다? 애들한테 이제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뭘 만들어줘야 돼? 안전한 환경. 자, 우리 여기서도 여기 이 말 나왔잖아요? physical structure. 애들이 놀만한 진짜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우리 부모가 덜 얘네들을 감독하면서도 아이들이 그런 인디펜던스를 기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답 찾아볼게요. 자, 갑시다. To help parents raise가 여기서 기르다예요. 기르다. 자, 누구를 길러요? 독립적인 아이들을 기르는 걸 도와주려면 cities and suburbs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좀 안전한 환경. 우리 정답 뭘까? 일단 supportive죠. supportive. 이렇게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아래에 두냐면은 supervision은 감독이에요. 방금 supervise의 명사입니다. 얘는 감독하다죠. supervised는 감독을 받는 거고요. 자, 근데 어떤 감독을 해? 얘네를 막 빡세게 감독해? 아니면 덜 해? 덜 하니까 mild죠. mild. strict는 빡세게 감독하는 거, 엄격한 감독이고. 근데 뭘 통해서? physical structure가 변해야 한다고요. 공간적인 게. 그리고 문화도 변해야 한다고요. 이래서 아이들을 좀 마일드하게 감독해야 얘네들이 인디펜던스를 기를 수 있다. 자, 마지막 글 괜찮아요? 자, 오케이.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글 3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못 본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열공하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